자, 그 다음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요, 통일 문제, 남북 상생, 남북 혁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보잘것없지만 그 통일연구원장을 또 재임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 안보 문제를 연구 공부하면서도 사실 이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 못지않게 많은 고민을 해서 정리한 생각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제가 핵심만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남북관계 발전 개정법, 그러니까 그 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더민당에서 제출했는데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부 안에서만 하지 말고 이 풀뿌리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체제를 구축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 같죠. 그다음 둘째는요, 통일부가 바로 그 말단 단체들, 여기는요 그 정부 단체와 민간 단체가 다 포함됩니다. 이 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재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말단에 있는 뭐 무슨 야구전 통일 뭐 무슨 단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친북 종북하는 사람들 돈 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통일논의를 수도권에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 국토의 국민들하고 나누어 가짐으로써 통일논의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정 지원, 지방에 있는 말단 조직들한테도 전부 중앙정부가 행정 지원,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먼저 내리고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내린 겁니다. 이 결론 세 가지를 먼저 내린 건데요. 이 법안 내용은요, 여기에도 좋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통이니 뭐 통일 논의를 중앙에서 독점해서 안 되느니 하는 굉장히 얼핏 듣기에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요, 사실상 통일이라는 이름을 참칭하면서 좌파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네. 신은미 통일 여군 아닙니까? 또 과거 통진당의 이정희 통일 여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좌파하는 사람들이 다 스스로를 통일 여군이라고 참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을 육성해서 번성하게 하는데 그 이상 아니다. 그게 다다. 그 목적이 다다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선전선동. 이 부분이 제가 정말 고민해온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는 우리 서울 시민을 붙들고 10명을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북한 정부하고 남한 정부가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가 돈도 좀 주고 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 남북 간의 군사 충돌도 없고 평화통일도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남북 간의 군사 충돌도 없어지고 그까지는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완전히 궤변이거든요. 통일도 앞당기고 평화통일도 앞당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싹 묻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다 맞다고 박수치고 고개 끄덕끄덕. 이게 좌파의 프레임, 통일 프레임에 우파들이 지금까지 패배해왔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이 뜻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굉장히 악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지쳐서 이제 못합니다. 제가 혼자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 한강물에 그냥 물 한 컵 그냥 갖다 붓는 거 이외에 아무런 뭐 보통 사람들 다 태무심하게 다 받아들이니까요. 바로 그 선전선동의 연장선 상에 있는 법안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누가 이 법안을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소위 주사파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앞에 말씀드린 지자체, 주민자치기본법과 같은 맥락에서 결국 바닥에서부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갉아먹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두 법안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제가 먼저 내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는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던지고 질문을 해설하는 걸로 오늘은 가름하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닿으시면 정말로 더 깊숙이 들어보셔야 돼요. 통일교회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실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그럴싸한 사람들이 가서 붙들고 노래하고 포옹하면 통일이 옵니까? 통일을 노래하면 통일이 옵니까? 통일을 자주 외치는 것이 통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네? 그리고 독일은 서독은 통일을 외쳐서 통일을 한 겁니까? 예,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핵심 질문들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리하신다면 저는 소개의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됩니다. 첫 번째요. 자유민주 통일이든 주체 통일이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 분명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 말하는 통일은 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인 것입니다. 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조에는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되 평화적으로 하는 것을 추구를 하라. 이게 국민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머리에 담고 보셔야 됩니다. 합의 통일은 좋은 통일이고 흡수 통일은 나쁜 통일이다. 그렇습니까? 거꾸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혼란이 좀 오기 시작하죠. 절대 아닙니다. 이거요, 지금 저 국회에 가면요, 흡수 통일론자를 마치 수구 골통 몰듯이 몰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헌법 제4조가 명령하는 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는데 전쟁은 하지 말라. 그러면은 북한 체제가 없어져서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 말고 그런 통일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실상 흡수 통일만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상. 이걸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흡수 통일이라고 얘기를 입 밖에 내지 않는 이유는, 자주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남북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남북 상생, 평화로운 남북 관계에 해가 와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외교적 목적에서 그 얘기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통일 정권 바뀌면 국정원에서 북한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흡수하겠다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냥 와서 몽댕이로 맞고 쫓겨나고 다 있잖아요. 어디 여기서 흡수 통일 준비한 놈들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막 쫓아내고. 네?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주체 통일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바깥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나는 주체 통일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냥 통일이라는 말만 하지 앞에 주체라는 말을 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일을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듣죠. 이 혼란이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보편화되어 있는 혼란이고, 이건 좌파의 담론 승리인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일국 이체제 연방제 통일. 이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 하자고 북한이 얘기를 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 2000년도에 북한 가서도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을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한다고 합의도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일국 이체제가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이게 연방제와 연합제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남북 연합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죠? 남북 연합은 컨페더레이션이고 연방은 페더레이션인데, 연합은 통일이 아닙니다. 주권을 가진 국가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연합이니까요. 근데 이제 연방부터 통일 국가거든요. 근데 연방 국가에서
정치 체제, 경제 체제를 서로 달리하는 지방 정부를 가진 연방 국가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없습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한쪽에는 사회주의와 한쪽에는 시장 경제 체제 하는 이렇게 했는데 한 나라가 돼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요.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했다면 바로 파괴됩니다. 네. 이게 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낮은 단계가 아니고 그냥 연방제 같으면요 당연히 체제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정치 체제, 경제 체제는 같은 겁니다. 군사, 외교 다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낮은 단계라는 낮은이라는 말을 붙여서 북한은 지금 현 체제 수령 독재 체제로 가고 남한은 대한민국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가고 서로 체제를 달리하지만 나라는 하나다.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서 나라는 하나다. 이게 낮은 단계거든요. 이 잡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그래서 가능하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바로 먹힙니다. 네. 네. 그 상태로 통일하면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들과 아마추어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인 이 정치 세력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민족적 회의를 구성하자. 뭐 이 북한이 늘 해오던 소리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돼서 그 회의를 구성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날 것 같습니까? 북한에서 온 단체들은요 하나같이 다 어버이 수령을 모시는 사람들 딱 통일되어 있고 남쪽에서는 막 지각각이 보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누가 다수가 될까요? 이게 뭐 뻔한 거거든요. 뻔한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해킹하고 인터넷에 돌아서 여론 조작하고 오만 짓 다 우리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근데 북한은 아주 면역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한 나라가 되고 나면 그나마 그 장벽도 더 허물어집니다. 그럼 어느 쪽이 망할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합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그러면은 저 휴전선 지키고 NLL 지키는 우리 군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말해야 됩니다. 한 나라인데 뭐 지키냐? 그리고 찜찜해서 지킨다. 그 지키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전쟁입니까? 내전입니까? 이거 뭡니까? 네? 이 말이 안 되는, 이 짓거리를 국민한테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 위험성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연방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한 글들도 있고 또 발표도 다른 데서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또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민주통일을 표방하면서 남북 상생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대로만 얘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우리는 공개적으로 고집을 해야 되죠. 고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남북 상생도 해야 되잖아요. 남북 간에 충돌하지 않고 그저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 상생을 추구하는 것은 북한을 하나의 주권 체제로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라는 거죠.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제를 동시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분단국의 딜레마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저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 니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얘기하면 남북관계가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흡수통일 얘기는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일은 서독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통일은 공개하는 전략이 아니라 깊숙한데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전략인 겁니다. 예? 통일을 드러내라고 외치는 것이 통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드러내놓고 자유민주주의 통일하겠다 하고 상생하자 그러면 남북관계가 끌끌거려져서 대북정책이 잘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드러내놓고 통일을 외치는데도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주체 통일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론에서. 남북화의 협력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다. 이제 맨 처음에 한 질문인데요. 여기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남북한의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경제 교류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 남북한이 조용히 남북 상생이라고 하는 대북 정책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건 북한 정부 아닙니까? 평양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권과 합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교류 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권과 합의해서 교류 협력을 할 때 그 정권이 이 교류 협력을 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인민들한테 자본주의 오염을 시켜서 내 체제가 위험이 진다라고 생각하는 교류 협력은 리젝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걸 골라서 협력을 받는데 그런 협력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고양시켜주고 폼을 더 내게 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봐라, 남조선 당국이 우리한테 수령님한테 이렇게 뭘 바쳤다. 그걸 분배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분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북한 평양 정권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아, 대단하시구나. 예? 평양 정권, 평양 체제, 북한 체제의 레지티머시를 더 강화시키 주는 것. 그러니까 남북 상생을 위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는 것하고는 반대 방향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 남북한 잘 지내자고 하는데 당신은 왜 반대해? 당신 반통일이네. 이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제 요 부연선님 뒤에 조금 있습니다. 안보 국방을 강화하면 우리가 안보를 막 키우고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남북 관계가 경직되기 때문에 평화 통일이 후퇴한다.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반대입니다. 네, 여기 맞을, 이것도 맞을 것 같지만 또 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남북 관계는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강화하면 남북 관계 경직돼서 남북한 상생, 남북 상생 정책은 지장을 받을 겁니다. 그건 뭐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얘네들 그걸 한꺼번에 엮어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보가 북한한테 국방력 안보력이 북한한테 우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체제를 우리 체제로 흡수해서 통일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헌법 제4조가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제 중에 대전제가 우리가 북한보다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 개정에서 저 자유 두 글자를 떼려고 왜 저렇게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자유민주주의 통일, 우리가 원하는 체제로의 통일은 안보 국방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안 가진 비대칭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다. 이거 난센스입니다. 난센스입니다. 자, 마지막에 안보 국방 강화하면 남북 상생은 후퇴한다. 요거는 제가 맞다고 방금 시인했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뭘 남북 간에 잘해보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도 북한이 막 튕기고 뭐 삶은 소대가리니 오만 욕설이나 하고 이렇게 갑질을 해대는 거는 북한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약보가하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다시 머리를 숙이고 형님 그래도 좀 화내지 말고 참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악수하고 하면요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우리가 남한을 도발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아. 남한은 너무나 강해서 손댈 수 없어.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없고 도발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부터 진짜 북한이 마음을 열고 아이고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 못되니 이제부터 남한하고 잘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발을 포기할 때 남북 간의 와해 협력이 정말 활짝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말도 장기적으로는 틀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그 목함지뢰 때 바로 그렇게 됐던 거 아닌가? 목함지뢰 될 건데. 예, 그렇죠. 바로 예. 대화가 열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이제 이게 사건이지만, 자 제가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각 정부마다 그 통일 방안이라고 하고 이제 국민들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 대통령이 되고 집권을 하고 나면 뭔가 통일 방안을 내놓기는 내놔야 되는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위에서 쭉 한번 보십시오. 빨간 글자 말고는요. 통일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무력을 통하지 않은 평화라고 하는 소위 컨텐츠, 어떤 통일의 내용을 언급한 통일 방안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네. 한민족 공동체, 뭐 김영삼은 뭐 화해협력, 뭐 연합, 통일국 다 단계를 얘기했고요. 두리뭉술을 얘기했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방금 쭉 설명한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 또 상생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둘 사이가 상충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시끄러워져서 어려워요. 그래서 발표를 못하는 겁니다. 못한 겁니다. 예? 통일 내용을 실제로 얘기한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게 결코 잘한 선택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대외에 북한 향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해야지. 자유민주주의 원칙하에 통일을 한다. 그리고는 경제 공동체 뭐 이렇게 한다. 밑에도 같은 맥락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통일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이건 미국 가서 정상회담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하자 했죠. 그러니까 그때 북한이 뭐라고 반응을 내놨는지 기억하십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니캉 내캉 신뢰해서 잘해보자 이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너를 꼬셔서 소멸시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 함부로 하고 싶다고 얘기를 다 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통일 정책은 깊숙한 데서 바깥으로 공개할 얘기는 공개하지만 공개하지 않을 때는 공개하지 않고 그럼에도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죠. 이 좌파들은 통일을 자기들 담론으로, 자기들 간판으로 그냥 내놓고 또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딜레마를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통일에 성공하려면 저런 요인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 서독 보시면 국론 단합, 정치권 단합, 서독도 여당, 야당이 있었죠. 그런데 대동독 정책에 있어서는요, 어떤 당이 집권하든 컨시스턴시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한국처럼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파 정부 때는 국정원에서 흡수통일 시를 대비한 연구를 하면 그 필요한 연구고요. 좌파 정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죽일 놈들이 되는 거예요. 정책 일관성,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180도 바뀌지만 서독의 경우에는 대동독 정책은 그대로 갔습니다. 경제력 우세, 요거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서독도 그랬습니다. 요인은 우리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 우세, 예? 군사력도 서독이 탁월하게 우세했습니다. 동독. 근데 한국은 지금 군사력 우세가 역전 안 되죠. 예, 전략 군사력은 비슷할 수 있고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비대칭 무기 앞에 대한민국은 동맹을 빼고 나면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저 요인 하나만 해도 어려운 것이고 미국 지원 결정적인 겁니다. 결정적인. 이게 이제 이런 일을 잘못하면 사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북한이 붕괴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이 통일의 기운이 무너졌을 때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중국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지구상에 미국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독의 경우에는요,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이 서독을 독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외교에 나섰습니다. 주변 나라들 2차 대전, 1차 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했냐고. 독일 통일하는 건 난 찜찜하다 이거지. 근데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폴란드, 이태리, 영국 전부 정상들 다 만나서 다 설득하고 완전 그럴 리 없다. 그리고 독일도 거기에 맞춰줬습니다. 통일되더라도 현재 국경선을 존중한다. 통일되더라도 독일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 이게 또 포석을 막 깔아줬어요. 미국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통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한반도 지금 통일 기운이 무르익으면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뛰었듯이 그렇게 뛰어줄 것 같습니까? 미국이 하는 전략에 참가도 안 하고 북한 눈치 보고 중국 눈치나 보고 일본하고는 그냥 싸우기만 하고
뭐 사회주의 혁명하다고 온갖 대한민국을 뻘겋게 만들어가고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이 죽기 살기로 나서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 세모표를 제가 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인이 결정적인 회방 세력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결정적인 회방 세력이에요. 지금 과거에는 소련이 중국을 동생으로 데리고 있었지만 지금 GDP가 중국이 소련이 9배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신냉전, 미국과 중국이 어려운거는 신냉전 상황에서 한반도를 이 대한민국이 협조 통일하는 것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런 생각 단 1%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는 중국의 개입을 막을 재간이 없다. 이게 지금 통일 현 주소입니다. 이게 결론은 이겁니다. 네. 함부로 통일은 뜯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이 통일 담론의 혼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극복하고 국민을 바로 계도해야 되는 운명 그런 의무가 우리들 손에 있다는 거 이걸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의 주제에 맞는 결론은 결국 이 주민자치기본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아래로부터의 좌파혁명을 위한 도구, 수단, 장치 이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런 결론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